안녕하세요. 피터찡입니다. 오늘은 소나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뒤늦게 소나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이제 소나타가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반떼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자동차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 어디 알아볼 데는 없고 자동차를 잘 모른다 해서 하는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자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뭐 일반인이고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알아보는 선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인터넷에서 브로셔를 다운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자동차의 외관입니다. 이 차량 또한 이제 변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2년 정도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고, 현재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량을 왜 알아보냐? 이제 국내 자동차들도 꽤 많이 수준이 올라왔고 옵션 또한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형을 사느냐 또는 이제 구형이 돼버릴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하느냐, 이 기로에 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조금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볼 만한데요. 현재 나와 있는 현대 자동차들의 이제 실내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스크린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을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금 실내 인테리어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나올 소나타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직 오픈이 되진 않았지만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많이 변경이 될 것 같고 앞부분 같은 경우엔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소나타 뉴 라이즈 또한 굉장히 상품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중형 세단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 탈 수 있는 이런 기종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고 외관 같은 것도 봤는데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랩핑으로 된 데 이런 거 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애프터 마켓에도 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순정으로 한다면 좀 더 루프 스킨 같은 경우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모델을 한 중년 남성으로 해놨는데 중년 남성 또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좀 폭넓은 남자들, 여자들이 이제 한번 구매해 볼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비 또한 12.3, 가솔린 엔진으로 12.3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러 안전 장비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격표를 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쪽 부분에 가서 보면은 현재 주행보조 시스템도 들어와 있고, 이제 스마트 하이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지만은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수입차와 뭐 별반 다를 거 없이 좋은 구성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X나 이러한 기능들을 또 변경시켜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 장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욕을 먹고 하지만은 이제 수입차에서는 굉장히 고급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소나타 가격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소나타 이제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미리 칠해놨습니다. 한번 봐볼 만한 것들을. 이제 스타일 경우에는 2,219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옆에 세부적인 옵션을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옵션마다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어디까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미리 시간도 없고 뭐 영업 판매점에 가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사실상 가서 물어본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영업사원분들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해서 안내해주기 힘들거나 또는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고 가서 어떤 옵션들을 우리가 추가하고 즉 가격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좀 뒤를 보는 쪽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좀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2.0이고요. 6단 자동 변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새로 나올 차는 8단 변속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6단 변속기로도 충분히 지금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6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속도 감음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속도가 60km일 때, 100km일 때, 150km일 때 속도에 따라서 핸들 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네요. 또 안전에서 이게 7인 7웨이인가 이게 뭐 7개 에어백 시스템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 무릎 또한 이렇게 동승석, 사이드 전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펴보면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헤드램프라는 거는 한마디로 노란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택시나 좀 저사양의 차량들에서 노란불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2200만원 선에서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인성이 조금 안 좋거나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보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낮에는 전혀 티가 안 난다는 점,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계기판이죠. 메탈 페인트로 인사이드 도어 핸들을 칠해놨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직물 시트가 되어 있고요. 직물 시트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가죽 시트를 선호하지만 직물 시트도 뭐가 흘렀거나 또는 겨울, 여름 때 좀 온도에 있어서 가죽 시트에 비해서는 조금 이점이 있지 않나. 나는 시트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직물 시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장치. 이 말은 의자를 수동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긴 한데 특히 이런 것들이 언제 불편하냐, 나 혼자 운전하는 차라면 괜찮겠지만 운전자가 2명이거나 또는 술을 먹고 대리기사분들을 불렀을 때 의자를 조금 조절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미세한 각도,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 했는데 이게 움직였을 때 그걸 찾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좌석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에서는 에어벤트 구멍조차도 없는 차량들도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로 해서 옛날에 채택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라는 이야기는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는 있지만 키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스마트 키처럼 보이지만 스마트 키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103만원이고요. 요것을 구매하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이제 파킹하실 때 가져올 수 있고, 하이패스도 가져올 수 있고, 오토 라이트 컨트롤, 이거는 뭐냐면 자동으로 해놓으면 어두운 데 가면 라이트가 켜지고 밝은 데 나오면 라이트가 꺼지고 하는 이제 그 기능인데요. 이런 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이제 주행 중에도 뒤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룸미러로 볼 때도 있고 사이드 미러로 볼 때도 있는데
여기 뒤에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또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후방 시야가 좀 가려지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후방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볼 수 없는 상황이나 뒤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아예 틀고 가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버튼식 시동, 스마트 키. 여기서 말씀드렸던 아까 스마트 키가 아니었는데 스마트 키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면 50만원 추가. 또한 최고급 인조가죽 시트.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이 아닌데 인조가죽도 천연이 그만큼 수준이 되는 최고급 인조가죽 시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 추가하시면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직무 시트, 스마트 키 요거를 다 책정을 할 수 있어서 요것도 굉장히 해볼 만한 옵션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16인치 알로이 힐 차체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20만원, 34만원, 18인치 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스타일 옵션에서 150만원, 요까지 한 170만원 가량을 추가하시면은 조금 타볼 만한 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스타일 트림 갖고도 충분히 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스마트 키 있고 뒤에 에어컨 있고 내비게이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넘어가서요 스마트 초이스 레벨로 가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네, 스타일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LED 헤드램프로 일단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때 운전석 통풍 시트, 요거 운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일 텐데요. 특히 혼자 운전을 하고 차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수적으로 갖췄으면 하는 그런 옵션인데 순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쪽에서 선택을 하시려면 애프터마켓을 이용하시는 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50만원 주고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스마트키 요거를 바로 추가를 해줬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뒀던 부분은 돈을 주고 추가해야 되는 옵션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은 이쪽에서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로 여기는 측정이 됐고요. 여기선 풋브레이크.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닌 버튼 정도 하나 들어온 부분이니까요. 요즘 차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오랫동안 또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요거 책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스티어링 휠의 열선. 이 열선은 솔직히 지하주차장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닥 잘 모르시거나 이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여성분들이나 또는 지하주차장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핸들에 열선이 없다면 굉장히 차가워서 장갑 끼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쪽에 있었던 것들이 들어갔나 아니면 가격대가 비싸져서 싸졌나, 그러니까 79만원대로 떨어졌고요. 네, 여기서는 바로 룸미러 하이패스 기능이 따로 분리가 됐네요. 그러면서 ECM 룸미러가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ECM 룸미러 없었죠. 네, 이거는 밤에 뒤에 차량들이 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요즘에 또 SUV 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빛이 밝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ECM 룸미러라는 것은 밤에 반짝이는 빛을 봤을 때 유리가 알아서 좀 어둡게 변화했기 때문에 눈이 좀 덜 부시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분리해놨는데 요거 합치면은 결국 이 가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27인치로 만족 못하시는 분들은 18인치 휠로 하면 44만원. 그러다가 LED 리어 콤비 램프 요거를 LED로 되고 여기서는 아마도 그냥 할로겐 등으로 또 들어가는 거, 전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구로 들어가고 앞도 전구고 뒤도 전구고 이런데 여기선 앞, 뒤 이렇게 전부 다 LED로 측정할 수 있는 면에서 여기까지만 추가해도 굉장히 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서 약 100 또한 40만원 정도, 140만원, 50만원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래서 LED 리어 콤비 램프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추가가 됐고, 앞좌석 통풍 시트 요게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운전석까지만 통풍 시트가 됐었는데 이제 동승자까지 통풍 시트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2,700만원대, 2,900만원대 요렇게 뭐 가격대가 올라가 버리는데요. 요런 가격대까지는 저는 추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차는 옵션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보시고서 한번 책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링크, 뭐 블루링크 패키지나 이제 또 새로운 옵션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번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서 보겠습니다. 스타일 케어 1 이제 LED 헤드램프를 추가하는 이제 바이펑션 헤드램프를 추가하고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모카 브라운 시트, 인조 가죽 시트, 블랙 헤드 라이닝.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보통 흰색이나 뭐 회색 뭐 이런 쪽을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천장이 약간 블랙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부터 모카 브라운 시트를 고를 수 있다. 좀 고급차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18인치 휠과 LED 헤드램프 요거를 종합적인 옵션으로 스타일 케어라는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이쪽 2,600만원짜리 자동차에는 또 LED 램프가 들어가지 않고 옵션으로 또 들어갔는데 요걸 묶어서 70만원 정도에 아니구나 64만원 정도에 책정을 해놨네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패밀리 케어 이제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 뒷좌석 도어 커튼이라면 이제 아이들이 어린 자녀분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카시트를 장착해서 가야 되는데 햇빛이 진하다, 세다. 그래서 아기들이 너무 잠자는데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있으면 참 좋죠. 순정으로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일단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 요거 참 옛날에는 뭐 굉장히 고급차에 있었던 옵션인데 버튼 하나 딱 해가지고 뒷좌석에 이렇게 차량이 탁 올라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뒷좌석 열선도 들어가고요. 패밀리 케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패밀리 케어 약 5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디 케어 이건 뭐 여성분들 운전자들 위해서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또 버건디 전용 가죽 시트 주차할 때 힘들다 하시는 분들 내 차 위에서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뷰 모니터 해줄 수 있고 버건디 가죽 시트 이거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나 본데요. 그래서 주로 레이디 케어에 요걸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서라운드 뷰 버건디 시트 참 좋아합니다. 또한 블랙 헤드 라이닝 들어가 있고요. 3D 인서트 필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비니언스 패키지 3 요것은 무엇일까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 하이 패스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거는 뒷좌석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에어컨 온도라든지 이런 걸 뒷좌석이 아니군요. 이거 앞좌석에서 이거는 앞좌석에서 이제 자동으로 온도 조절하는 그런 20도에 맞춰놓으면 20도 되고 25도 맞춰놓으면 25도로 날 유지시켜주는 건데 그렇군요. 뒷좌석 그게 아니라 앞좌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조절 8웨이 전동 럼버 서포트 4웨이 동승석까지 전동 시트
이제 뒷좌석 열선 들어가고 암레스트 스키스로 포함입니다. 그래서 긴 짐 또는 보드 같은 거를 이제 타고 가려고 할 때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스키스로 통해서 이제 뒷자리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우선 동승석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패키지 2를 선택을 하셔야지 이제 동승자분도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했을 경우에는 나만 한다, 나만 통풍 시트 몰래 켜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승자는 굉장히 덥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승자까지 생각해 주시거나 뭐 옆좌석 사람을 많이 생각해 주신다면 통풍 하나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또 봤습니다.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면 요즘 차 완전 뭐 옵션 다 들어갔다고 뭐 말씀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요거는 진짜 좀 저는 직접 경험한 건데, 운전하다 딴 생각 또는 뭐 딴 데 보다가 갑자기 제가 차를 한 2번 정도 차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정지까지 했는데 사고를 한 2번 정도 제가 면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는 굉장히 칭찬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주행 보조장치 요거는 뭐 차선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뭐 이거는 계기판이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아까 말씀드렸고,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차가 밀린다, 현대차 브레이크 안 밟힌다, 디스크 브레이크 대용량 써가지고 조금 더 잘 서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또 2에서는 스마트 하이빙 시스템, 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항상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시골길이라든지 국도를 달리다 보면 밤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하이빔을 좀 켜고 다니는데, 그럴 때 차량이 올 때마다 하이빔을 꺼주고 가고 막 이러는데, 하이빔 안 끄면은 반대편에서 눈부시다고 막 하이빔 막 쏴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이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거 필요 없이 스마트 하이빔 키시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은 자동차가 감지하고 이제 그 부분 꺼주고 이렇게 다시 가면은 하이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야간에 편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주로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많이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추가된 게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차량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나 또는 이제 코너 돌 때 밤에 조향 각도에 따라 이 조사각을 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건데, 한마디로 헤드라이트의 눈알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갈 때 우측, 좌측으로 갈 때 좌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또한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솔직히 운전하면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거보다 보면 조금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있으면 좋다, 없으면은 없어도 된다, 이러고 생각하고요. 블루링크 패키지, 블루링크 패키지라는 건 블루링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핸드폰 어플로 자동차에 이제 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잠그거나, 내가 깜빡하고 내가 잘 까먹었다 했을 때 집에 들어와서 내려가실 필요 없이 핸드폰 어플로 자동차를 문 잠가줄 수 있고, 또는 아침에 겨울에 내려가야 되는데 자동차 예열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예열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잠깐 2, 3분 정도 빨리 내가 내려가기 전에 켜주고 싶다 했을 때 탁 블루링크로 사용하실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무료 이런 거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운드 시스템, ECM 룸미러, 무선 충전 시스템, 프리미엄 JBL 사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여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세세한 옵션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옵션들도 상당히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는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블루링크도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에 것과 아래 것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CM 룸미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차량이 진짜 변경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스타일 패키지만 뭐 많이 할인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모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할인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500만원 깎아주면 진짜 뭐 아반떼 가격으로 소나타 사는 건데 괜찮습니다. 소나타 뉴 라이즈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된 차량 아닙니다. 오랫동안 탈 수 있고요. 또한 새로 출시될 소나타가 어떻게 출시될지 나한테 만족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한테 눈에 익고 사람들 눈에 익은 이 디자인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차량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선택하는 거 결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아반떼도 좋지만 조금 더 중형 차량으로 타고 싶은데 좀 비싸서 아반떼나 뭐 준준형 차량 구매하시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나타 구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이 유행했고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